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론, 익숙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렛츠산!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당연히 그렇죠. 술 한잔 하기에 온 사람들이겠죠? 근데 지금 길을 쓰고 길렀다, 야. 고등학교 때 머리 단발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고교 동창.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이 얘기 보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많은데. 그치? 그렇다면 옆 테이블의 남자 셋. 동료에는 퇴근길 술자리에서 만들어지죠. 술잔을 기울이며 스트레스와 고민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원래 믿을만한 놈은 아닌데. 오고 가는 술잔 속에 싹 트는 우정. 봐요, 술이 술술술 잘 넘어가죠. 자, 이렇게 술은 시작되고요. 잠시 지켜볼까요? 이제 곧 우리들이 평소 술 마실 때 나타나는 술버릇들을 관찰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나 독자발자 쫓아다니는 남학생 있었잖아. 나만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이분. 이런 친구들 때문에 짜증났던 기억 있으시죠? 얘기했었어. 그 남자애. 남자. 야, 이게 그거 갖고 지금 짜증난다. 또 술만 마셨다면 엉엉 울어대는 친구. 피곤합니다. 왜 그래? 야. 아유, 왜 그래, 또 너는. 아이, 진짜. 그렇다면 다른 테이블은요? 아, 너무 힘들다. 그럴 수도 있지. 얌전하던 이 사람 헐크가 되셨고, 옆에 있다가 골병 들었어요. 아마도 이동통신사에선 이런 분 반길 듯. 여기저기 전화해서 잠 깨우는 사람 꼭 있죠. 그리고 사방에서 떠들어대도 꿋꿋하게 조는 이 사람. 이런 현상들 단지 술버릇 때문일까? 과격해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전두엽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울거나 웃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감정 중추인 변연계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마비되면 필름 끊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틀비틀 걷게 될 때에는 평형 감각과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손해가 취한 것이고, 심할 경우 뇌관이 영향을 받으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버릇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술을 먹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은 술이 뇌에 영향을 끼쳐서 뇌 기능이 정지하거나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일 뿐인 거지, 그 단순히 습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참 쉽죠. 술버릇은 습관이 아닌 알코올에 의한 뇌의 부작용이 일어난 것. 정말 충격적이죠. 아빠! 여기 걱정되는 이 사람, 혼자서 비틀비틀. 만취 상태가 되면 흔히 겪는 또 하나의 술버릇. 머릿속을 누군가 지워버리듯 전날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일입니다. 다시 익숙한 거리로 가볼까요? 마시자 취하자 잊어버리자며 마신 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쯤 그저 술 마시면 한 번쯤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 파출소에 가 있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 술을 먹으면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항상 술자리에서 끊겼는데 일어나면 집에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항상 혼자 잘 갔대요. 어떻게 집에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갑을 뒤져보죠. 카드 명세서부터 시작해갖고 싹 훑어봐야죠. 제가 이제 거기서 뭔 짓을 했는지 그게 또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 어제 이랬어, 뭐 거울 깼어, 뭐 했어. 그 사람이 딱 저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일단은 블랙아웃이 있으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하나의 영화 흘러가듯이 뇌 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때에 대한 필름이 소실이 된 거죠.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입력부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이 되어서
해상하는 거는 최면으로 어떻게든 유도할 수 있지만은 아예 그게 돼 있지 않은 것이니까. CCTV로 말하면은 그 당시 찍고 있었던 CCTV가 잠깐 멈춰가지고 사진이 녹화가 안 된 거죠. 알코올 문제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이곳. 이들 역시 시작은 필름 끊김, 블랙아웃 때문이었습니다. 여성 병동부터 노인 병동까지 그들은 술로부터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년째 이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준우 씨. 반복되는 블랙아웃으로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술만 마셨다면 블랙아웃이 돼버리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아침에 되면 이제 술이 들깬 상태에서 이제 해장술을 마시고 그 술 기운에 또 잠들고 그리고 깨면은 또 마시고 직장도 다닐 수가 없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술자리를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맛의 술자리를 즐기지 않던가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피로회복이 쉽게 되지 않아요.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어떠시던가요? 아직 뭐 서먹서먹한 게 있겠지. 친해지려고 피로한 게 회복되는 게 좀 더뎌가지고. 준우 씨가 처음 병원을 내원할 당시 블랙아웃을 제외하고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진단명은 알코올 의존증. 실제로 입원 당시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뇌혈류가 정상인에 비해 심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2번 이상 필름이 끊겼을 때 알코올 중독 초기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술을 안 먹은 낮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나이의 연령에 비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거는 뭐 냉장고에 뭘 넣어놨는지도 모르고 알코올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라고 하는 블랙아웃하고 알코올성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술은 뇌의 보상계를 자극해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물질은 중독성이 강해 더 많은 알코올을 요구하게 되어 술을 끊을 수 없게 만들며 뇌에서 분비되는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전달 물질은 정서불안, 불면증, 금단 현상을 겪게 합니다. 다시 말해 알코올 중독은 결심이 모자라거나 참을성이 없어 생기는 병이 아니라 뇌에서 술을 조절해주는 부위 자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좀 침대만 들어가고 눕기만 하면 되는데 뭐 더 필요한가요? 불편하면은 그 기간 동안 참지를 못하죠. 침대 한 칸의 공간, 단촐한 살림살이. 이것이 2년 동안 그가 지내온 모습입니다. 날 왜 이런 데로 보내냐. 술이 해독된 상태에서는 제정신이고 맑은 정신, 그러니까 저 술을 단지 좋아해서 마실 뿐이지 중독자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던 건데 이제 블랙아웃 상태가 자꾸만 되다 보니까 조금 혹시 하면서도 아니야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건데 여기서 프로그램 참석하고 지난 일을 이제 결부시켜보면은 이제 맞더라고요. 그는 2년 동안 술을 한 방울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바로 술에 대한 유혹을 견뎌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가끔 다니고 있고 내가 365일 계속 술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문제를 자꾸 부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내가 술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절제하려고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이죠.